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3년 2월 10일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본 경선에 진출한 후보 4명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 4명의 후보인데, 3명은 너무나 잘 아시는 후보죠.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이 3명은 모두 60대입니다. 그런데 천하람 후보만 유일하게 30대 후보인데, 86년생이니까 올해 나이가 37살입니다. 이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3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잘 아실 텐데, 이 천하람 후보의 프로필이나 그동안 내온 메시지에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하람 후보는 요즘 TV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변호사죠. 고려대 법학과 그리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프로필을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그 변호사로 일했는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법무부 국가송무과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철강협회라든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그리고 최연소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를 역임을 했고 대법원 사법정책분과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등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분의 출신지는 대구입니다. 1986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흥미로운 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어느 지역에 나왔느냐, 전남 순천에, 그러니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전남 순천에 단수 공천을 받아서 후보로 나왔습니다.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이런 도전하는 이런 정신은 좀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당시 원래는 인천 연수을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했지만 기존에 있던 정치인에게 밀렸겠죠. 그래서 전남 순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에 가서 대구 출신 사람이 전라도 순천에서 이렇게 후보로 나오겠다. 이거는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뛰겠다라는 이런 결심이 없으면 힘든 선택인 것 같은데 이런 특이한 길을 걸었습니다. 또 이분이 정치에 뛰어든 시점은 2019년 하반기인데 당시에 조국 사태가 있었죠. 조국 일가의 분노를 느낀 청년층 그리고 젊은 보수를 대변하겠다라고 해서 젊은 보수라는 정치 단체를 설립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0년 2월 자유한국당이 출범하면서 이런 여러 단체를 아우르는 보수 대통합을 추진했는데 그때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이렇게 뛴 것이죠. 저는 두 가지를 좀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먼저 국민의힘, 더 나아가서는 이 보수 진영에 그냥 여의도를 떠돌아다니는 이런 정치꾼들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즉 자기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이런 새로운 인물들이 좀 많이 진출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이준석계다, 이준석이 발탁했다, 이준석과 친하다. 이런 이유로 그냥 무조건 이준석계라는 딱지를 붙여서 그냥 배제하고 보는 이런 마이너스 정치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이준석 사태에서 이준석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낸 의원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최재형 의원도 이준석을 옹호하는, 즉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준석을 옹호했었습니다. 아니 최재형 의원이 이준석계라고 분류가 돼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의원들, 최재형, 허은하, 김웅, 더 나아가서 이런 천하람 후보까지 전부 이준석계로 분류를 하는데 이런 딱지 붙이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정치의 어떤 본질은 자기 편을 늘려나가는 것이죠. 어떤 자신의 철학, 비전, 나아가서 정책, 그러니까 자신이 추구하는 이런 것들에 뭔가 더 공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서 내 편을 늘려나가는 게 정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정치가 돼야 되는데 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다 빼고 나면 누가 남습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좀 더 마이너스 정치가 아니라 좀 플러스 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래서 이런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이준석 개인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거부감을 가지고 그냥 배제하고 보는 이런 분위기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준석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좀 더 세련되고 더 재덕을 겸비한 이런 새로운 인물들, 좀 새로운 세대가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넓은 길을 틔워줘야죠. 언제까지 이런 마이너스 정치를 할 겁니까? 자, 그래서 이번 그 컷오프에서 이 천하람 후보가 이 본선에 진출한 거 저는 굉장히 반갑게 보고 있는데, 자, 이 천하람 의원도 그 이준석과 가깝지 않느냐,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천하람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이준석의 반사체로 비춰지는 것은 위험하다. 자, 이렇게 답했는데, 자, 어제 B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준석과의 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준석의 방향성이 과연 틀렸습니까? 제가 그 방향성을 더 세련되고 화합적으로 끌고 나가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의힘의 혁신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원과의 인터뷰를 보면 소위 윤핵관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줄 세워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아웃이라고 하는 정당이라면 미래가 없는 정당일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당에 오지 않습니다. 소위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하드캐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출마했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윤핵관을 당 주류에서 몰아내서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족쇄를 풀어주는 당대표가 되고 싶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당내 국회의원들을 보면 전부 다 사슬에 묶여 있는 것 같다. 그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소신과 능력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사슬에 묶여 있는가? 공천권 때문 아닌가? 사슬을 끊어야 소신도 보여주고 능력도 보여줄 수 있다. 공천 파동이 나면 국민의힘은 망한다. 이는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굉장히 동의를 하죠. 지금 윤핵관의 줄 서는, 아니 권성동, 장제원, 아니 이런 고인물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가 되어서 뭔가 당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혀를 끌끌 차게 되는데, 지난 나경원을 반윤 세력의 우두머리라라고 정해놓고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렸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지적에 딱 맞는 이런 구태였죠. 이런 모습 정말 보기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윤핵관표 공천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으면 선거 참패다. 이를 떼고 국민 딱지 같은 것을 붙여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민주당과 같은 출발선상에 선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비전 발표회에서 대통령의 공천 불개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자, 천 후보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공천에 아예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밀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현장으로 보내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또 대통령이 더 정치를 잘하면 된다. 대통령의 멋진 공천 개입은 얼마든지 대환영이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정치적 역량을 쌓을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얼마든지 협조하겠다. 그렇지만 대통령과 친하다고 따뜻한 방 안에 앉아서 꿀 빨다가 막판에 낙하산 타고 내려와 꿀 지역구를 가져가겠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정말 저는 동의하는데, 좀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이런 정당이 되어야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게 너무나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뭔가 국민의힘이 새로운 인물들이 이렇게 등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초선 의원들조차 다음에 공천권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자신의 어떤 소신이라고는 내보이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이분의 어떤 발언들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앞으로 또 이분의 그동안의 살아온 이력이라든가 이분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는 이런 기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